네, 소개부터 하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풀스택 6회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모각고 진행하고 있는 김형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있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주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REST API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발표를 하고 나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자, 피드백이 어떤지 보면, 자, 내용이 어렵고요. 그리고 설명도 조금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영상을 제가 다시 되돌아보니까 진짜 저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감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설명을 25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할 때 내용도 쉽고 그래야지 저도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용이 쉬운 걸로 준비해왔으니까 한번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매개변수가 유효한지 검사하라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백엔드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프로젝트 하실 때 매개변수 검사 하고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안 하고 계시는 분들 많네요. 어느 분들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게 저고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방금 보셨던 어트랙션 그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열심히 개발을 쳤어요. 열심히 열정이 많아가지고 개발 열심히 쳤고 자 이제 1차 배포 기간이 돼가지고 딱 프론트 분들과 맞춰봤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에러가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에러가 터졌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원인이냐 누가 코드에서 어떤 코드에서 터졌냐 하고 보니까 대부분 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에러가 터졌으니까 일단 고쳐야겠죠.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로그도 찍히지도 않고 예외 처리도 안 해놨으니까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팀원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실제로 안 그러셨지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제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왜 매개변수가 유효한지 매개변수가 유효한지를 검사해야 되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 순서는요.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검사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해야 되지만 해도 되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예외 상황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순서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검사를 해야 될까요?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작성했던 코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코드인지는 따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매개변수로 이메일이라는 값을 받고 있다고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메일에 널 값이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널이라는 값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럼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메일에 널 값이 들어왔다라는 걸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이 이메일이 사용되는 이 로직에서 가장 빨리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빨리 알 수 있는 곳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러한 매개변수 값이 들어오는 이곳에서 널이 들어왔다는 걸 가장 빨리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매개변수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오류는 가능한 한 빨리 잡아야 한다는 아주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저희는 매개변수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개변수 검사를 하지 않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메서드가 수행되는 중간에 모호한 예외를 던지면서 실패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볼 건데 자 메서드라는 게 딱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매개변수 좋지 않는 매개변수 값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입섹션을 퇴하고 뱉어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땐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백엔드시고 그런 백엔드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서버가 동작하는 와중에 예외가 런타임 예외가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유저 입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외가 동작이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세션이 발생하는 건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양호해요. 왜냐? 익셉션을 던졌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냐? 바로 잘 수행이 되었지만 잘못된 결과값을 반환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죠. 자, 기대값을 저희는 구름이라는 기대값을 원해요. 자, 그래서 메소드를 동작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왜 이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양호한 편이에요. 왜? 저희가 이 이상하게 나온 걸 보고 이 메소드가 문제가 있다는 걸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고치면 되겠죠. 그렇겠죠. 이거보다 하지만 더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냐? 바로 좀 길긴 한데 잘 수행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객체 상태에 영향을 주어 미래의 메소드와 관련 없는 오류를 낼 수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이 기대값 구름 똑같고요. 여기다가 메소드 변수값을 넣어서 실행시켰는데 구름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백엔드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좋겠죠. 내 로직에 문제가 없다. 근데 여기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했냐. 자, 구름이라는 값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 메소드 A가 동작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준 게 바로 상태값에다가 영향을 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상태값이 이수 완료라는 상태값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메소드 A가 동작함으로써 중도 하차라고 바뀌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메소드 B 밑에 보이시죠? 이 메소드 B가 이 앞에서 받은 구름값이랑 상태값 A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구름 중도 하차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백엔드 입장에서는 이것도 왜 이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왜 심각하냐? 자, 저 개발자는 이러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메소드 B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메소드 B라는 걸 했는데 이런 예상하지 못한 결과값이 나왔을까요? 근데 실제로 문제는 메소드 A에 있는 건데 그거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개 변수 검사를 꼭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알아봤는데 이 세 가지 경우를 한 줄로 딱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바로 실패의 원자성을 어기게 된다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실패의 원자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메소드를 실행했는데 그게 결과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전 값으로 돌아가야겠죠. 그거를 실패의 원자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매개 변수 앞에서도 봤겠지만 매개 변수 검사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 실패의 원자성을 유지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건 되게 쉬워서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조건문으로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만약 이메일이 넣으면 안 된다라고 그 조건을 걸어보자면 이렇게 조건문을 통해서 간편하게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예외가 잘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뭐가 있냐? 바로 표준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롬복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낱널 어노테이션입니다.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간편하게만 적어두면 이메일에 널값이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널 포인트 익셉션을 던질 수 있게 해주는 메서드 어노테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도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위칼드 낱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표준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 어떻게 사용하냐?
보시면 이메일 값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 값을 사용할 때 앞에다가 object.required 난 널을 붙여주기만 하면 이메일에 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널 포인트 익스션이 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는 특정 값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 메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콜렉션, 어레이나 리스트와 같은 콜렉션 안에 값들이 유효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 바로 assert 단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어문이 뭐냐? 이 값은 이래야 돼 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if문이랑 동작이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메일이 널이면 안 된다 라고 조건문을 아주 심플하게 적어두면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예외도 던진 거 보면 assert error라는 걸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assert 방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뭐냐? 보시면 앞에서도 봤지만 assert는 assertion error만 발생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왜 주의사항이냐? 여러분들이 많이들 경험하실 건데 이제 에러 발생 원인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A라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A라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B라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B라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 assertion error만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소개는 해드렸지만 실제로는 매개 변수 검사를 할 때는 assert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를 해도 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안 해도 되냐? 자, 첫 번째는 유효성 검사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유효성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혹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 이런 경우를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유효성 검사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유효성 검사가 실용적이지 않는 경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시 한 가지를 딱 가져왔는데 보시면 자, 제가 메서드를 딱 하나 만들었어요. 이 메서드가 뭐냐면 그냥 리스트라는 값을 하나 받아서 그것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그런 메서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자, 그런데 이걸 메서드를 딱 보고 드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배운 걸 적용해보면 그럼 매개변수 들어온 거 이거를 유효성 검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인덱스들이 정렬이 가능한지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따로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 이 sort라는 메소드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러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리스트 안에 정렬이 불가능한 객체들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클래스 케이스 익셉션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암묵적인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러한 암묵적 유효성 검사에 너무 의지하는 것도 좋진 않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해야 되는 이유, 검사하는 방법, 그리고 예외 상황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유효성 검사, 매개변수의 유효성 검사를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진 않겠지만 혹시 주변에서 매개변수 검사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실패 원자성을 위해 매개변수 유효성 검사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법으로는
반복문도 있고요. 낱널도 있고 required 낱널도 있고 assert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매개 변수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문서화까지 해두시면 아마 API를 사용하는 유저도 그 문서화된 내용을 보고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서화까지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제가 사실 이펙티브 자바라는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자바를 처음 배웠을 때 읽은 책이지만 너무나도 유용하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서 혹시 안 읽어본, 아직 접해보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꼭 한 번쯤은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